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그 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캔들에 따라서 주가를 어떻게 매매하고, 이런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일단 캔들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매매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게 사케다 5법이라는 매매 방식입니다. 이 사케다 5법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은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캔들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사케다 5법이 뭐뭐 있냐면은 30, 3병, 3산, 3천, 3법 이렇게 5가지에 대한 이제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야 될 게 이제 30인데, 간단하게 30 같은 경우는 요즘 매매 방식에 좀 어울리진 않지만 이런 매매 방식도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0은 무엇이냐? 이 30에서 3은 세 번을 뜻하는 거고, 이 0은 갭을 뜻합니다. 갭을. 그래서 이 갭 상승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갭 상승이 이런 식으로 세 번이 나타나게 돼버리면은 종목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별게 없습니다. 3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갭이 원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그마한 뭐 1%의 갭이 발생하고, 여기서는 뭐 이제 2, 3%, 여기서는 뭐 이제 5% 이러면서 갭이 증가하게 되면서 3회 연속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거래량도 이제 증가되면서 주가가 과열되기 때문에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30이 발생돼 버리면은 이익 실현이라든가 수익 실현, 전량 수익 실현 또는 비중을 조금 이제 털어내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현금의 비중을 조금 만들어 두시는 게 좋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은 요렇게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케다 5법 중에 이제 3병이 있는데, 이 3병은 적삼병, 흑삼병 이렇게 있는데, 적삼, 요 3은 요 세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병은 병사들 뭐 이런 것들이고, 적은 양봉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양봉이 세 개가 뜬 거를 우리가 적삼병이라고 하고, 이제 흑삼병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세 개를 뜬 것을 보고서 우리가 흑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삼병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양봉이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지금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이 하단권에서 갑자기 적산병이 세 번의 상승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단권에서 이 세 개의 적산병이 나타나면은 하락 추세가 끝나고 뭐예요?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요렇게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세 번, 그 상승이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거기다가 세 번까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변동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락 추세, 상승 구간에서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 구간에서 흑삼병이 뜹니다. 흑삼병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흑삼병이 떠버리면은 이 주가가 상승하던 게 멈추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돼서 하락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캔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는 편이긴 하지만, 요즘에 대해서 급등주나 이제 급락하는 이제 하락 추세주에서는 맞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잘 맞지 않는데, 보통 급등하는 것들은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좀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급등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이 매매법에 대해서 하락 추세, 상승 추세하던 종목에 대해서 흑삼병이 떴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고 요렇게 두시면 안 되고, 흑삼병이 뜨면은 지금 음봉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매도세가 점점 늘어났다, 또는 이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이 힘이 연속되고 있다. 요런 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적삼병, 흑삼병 이렇게 캔들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사케다 5법 중에서 3산,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방식인데 삼산도 있고 여러분 그 세 개의 산이 세 개의 봉우리라는 뜻인데 이 세 개의 봉우리가 떠버리면은 주가의 상승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식이냐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양봉 그 상승이 나옵니다. 쭉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을 찍고 떨어져요. 근데 이 고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반등하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구간에서가 매도 시점으로 적용됩니다. 왜? 3산을 이뤘는데 이 가격선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박스권 장세라든가 조정 장세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고 하락 추세로 돌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전환을 이제 암시하는 이 패턴 중에 하나로 적용되고 있고, 이거 외에 삼산이 아니라 그 쌍봉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봉우리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요 구간을 깨버리는 흐름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도 매도 시그널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이제 삼산도 나오고는 있지만 쌍봉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요 삼산보다는 이제 쌈봉을 많이들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삼산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지금 고가가 비슷하게 그려놨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적용되면서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고점은 처음에 높고 그 다음 낮게 적용되는 구간들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 헤드앤숄더 같은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랑 같은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점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고점의 변화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이 반등하는 추세에 대한 이 저점들을 깨버렸을 때가 항상 매도 시그널이다, 매도 시그널을 암시한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천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쓰리바닥과 그다음에 쌍바닥 요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가를 하시면서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쓰리바닥이 이제 삼천이죠. 삼천인 건데 이 삼천 같은 경우는 삼산 또는 헤드앤숄더를 뒤집어 놓은 거랑 이제 똑같은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패턴들이 나와지면은 이제 하락 추세가 멈추고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해 변화가 일어난다, 상승 추세로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저점을 만들더니 이 주가에서 다시 한번 반등 일어나고 떨어집니다. 근데 이 지지선을 지켜줘요. 그러다가 또다시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이 지지선을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순간을 우리는 돌파 시그널로 보면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한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주가가 변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것들이 요 구간들이 너무 짧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뭐 하루 일어나고 그다음 뭐 3-4일 있다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 버리면은 이거는 하락 추세의 변화보다는 단기적 상승 추세가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간들을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2-3개월 이상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3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주가 흐름들을 지켜봤을 때, 왜 그렇게 보냐면은 보통 이게 짧으면은 이평선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평선이 아직 하향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적용되는 구간들이 많아요. 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2-3개월 이상 하면서 중기 입형이나 단기 입형들이 밀집하는 형태들이 펼쳐지고, 그 다음 여기서 매수 신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가 나온다 보면은 이평선이 다시 정배열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이상 정도는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케다오법 중에 마지막 3법이 있는데, 이 3법은 뭐냐면은 조금 휴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가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좀 생각해보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주가가 맨날 이렇게 상승이 나오나요?
매일 이렇게 상승이 나오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승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조정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일어나고, 상승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그 중간중간마다 이제 쉬는 시간들이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매수 시그널로 잡히는 부분들이 요런 구간들이에요. 요런 구간들이. 자,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자, 상승 추세 일어나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정이 일어났어요. 조정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메워버리는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3일 동안의 하락을 장악해버리는 양봉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은 매수 구간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매수 구간을 해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다음날 이 돌파 시그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음날 뿐만이 아니라 그 당일날 일봉이 넘어서는 걸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 이 가격선에서 매수를 하면은 보통은 상승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도 많이 적용되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적산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적산병, 그다음 흑산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흑산병이 나타난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일어나다가 흑산병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에 대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요런 구간처럼 이 3법처럼 그 쉬어가는 단계로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그 흑산병이나 그 적산병은 웬만해서는 잘 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요것도 3법도 매수가 이렇게 장악형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이런 구간들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좀 안전하게 가고자 이 3법처럼 이 이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이 하락하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적산병으로 아까 얘기하면은 하락 추세에 대한 추세 전환, 그래서 상승 전환이 시작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것처럼 상승을 3일 동안의 상승을 장악해버리는 음봉이 떠버리면은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가 굉장히 이 3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많은 거래량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요거를 한 번에 이 메어버리는 힘들 너무나도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나도 강했던 그 하락에 대한 힘들이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으로 지금 사케다오법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무조건 그 패턴에 대해서 외우고 3개가 떴으니까 무조건 이제 나온다, 3개다, 무조건 3개다,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2개가 나오는 경향도 있고 5개가 나오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5개 나오고 장대 양봉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개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진 마시고 어느 정도 이 그림, 해당하는 비슷한 그림에 대해서 이 추세나 그 흐름들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삼산도 있지만 삼산이 아닌 이제 쌍봉도 있는 거고, 그리고 쌍바닥도 있는 거고, 삼천도 있지만 쌍바닥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삼산도 이 고점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요 가운데 게 넘을 수도 있고 마지막 게 넘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만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은 이 사케다오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매수 시그널, 그다음에 매도 시그널들을 잡을 수 있고, 손절 라인 또는 매수 라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 라인도 마찬가지로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캔들로에서는 가장 이게 기초적으로 적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꼭 알아두시 바랍니다. 네, 이번에 그 사케다오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